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어제 애플의 이제 투자 축소, 채용 축소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한 뒤에 그냥 주르륵 흘러내려서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만 장 초반의 흐름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거죠. 장 초반에 1%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한 거의 장중에 고점 대비 저점 종가로 따지면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진 2% 이상 빠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였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죠. 환율이 일단 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그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1,300원대 초반까지 이제 빠지려고 거의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흐름이 안 좋게 나온 이 그 이슈와 한국의 이슈가 좀 달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애플발로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경우, 이거는 미국에서는 또 애플 또 개별 종목의 악재냐 아니면은 시장 전반의 악재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이게 되고 채용을 줄이게 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도 투자를 할 때 금리가 싸야 대출을 받고 해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뭣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주식 투자를 계속 해도 지금 뭐 5% 이렇게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지금 은행에서 7, 8% 거의 10% 가까운 뭐 9%짜리 지금 은행 상품도 예금 상품인가가 나왔다는 거 그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9%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오늘도 그 요즘에 금융주들 엄청난 실적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던데, 당연한 거죠.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은행의 주 수입원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은행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에다 집어넣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도 안 뽑죠. 투자도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브리핑 글을 써드렸지만, 지금은 이럴 때 투자를 늘리는 종목, 또 유무형 자산을 많이 사들이는 종목, 그리고 인력을 늘리는 종목이 유망한 거예요. 이 와중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만들어낼 게 많으면 계속 투자를 하고 사람을 뽑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금 가장 선명하게 볼만한, 그 비교해 볼 만한 지표 같아요. 직원 수가 늘었느냐, 또 유무형 자산이 늘고 있느냐, 연구 개발비가 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바로 어제 애플발로 나왔던 그 악재가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채용하고 연구 개발을 늘리는 회사에는 지금 역으로 투자를 할 만한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플이 아주 시장에 그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아졌습니다. 뭐 삼성전자 또 오늘 하루 만에 뭐 기관이 어떻고 외국인이 뭐 어떻고 개인이 뭐 개미의 눈물 뭐 이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뭐 대만 TSMC나,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아침에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3%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훨씬 많이 빠졌지만 뭐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에 TSMC 요런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나온 악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좀,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뺀 거고요. 그런 그 덕분에 이제 코스피도 지수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또 이제 셀트리온은 호재성 오늘 공시가 나왔고, 그래서 하락하던 하락 추세를 이제 좀 마무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에코프로가 또 급등. 그래서 오늘 저한테 뭐 몇몇 분이 에코프로가 오르고 에코프로 BM이 안 오르는데 에코프로가 먼저 오늘 오르고 내일 에코프로 BM이 오르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오늘은 좀 다른 이슈로 좀 올랐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이 잘 가면 에코프로가 잘 가죠. 지주회사니까. 에코프로 BM의 수익을 연결 실적으로 해서 가져가니까. 그런데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의 급등이 나왔던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실 수도 있고,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은 뭐 상장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에코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상장 이슈가 나오고 만약에 머티리얼즈가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엄청난 투자금을 만들어 내면서 상장에 성공할 경우 에코프로에는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되죠. 이제 실적에 완전 엄청난 실적을 안겨주는 구조잖아요. 지주회사니까. 그래서 에코프로가 간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회사고 기대를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조 단위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가 좀 있었다는 거. 뭐 등등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원랜드 주식을 좀 비중을 줄였는데요.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뭐 더블링이라고 하는, 전주 오늘 같으면 화요일이니까 지난주 화요일 대비해서 2배로 늘었을 때 이제 더블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뭐 하루 28만 명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오늘 정부 브리핑 보니까. 그러면은 28만 명이면은 지금 이제 일평균 그 환자 수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지금 7월 중순에서 한 달 이상, 거의 2달 정도를 앞으로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갈 거라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추가 어떤 거리두기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 어떤 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금 비중을,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줄였습니다. 한 3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 싶을 때까지는 추가로 더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홀딩하면서 나머지 구간은 이제 비중 남아 있는 것들을 좀 지켜볼 생각이고, 리오프닝 주들은 일단은 지금은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어떨까. 물론 앞으로 2달 동안 내내 주가가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지금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예 뭐 오프닝이 아니라 완전히 클로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조심하자, 비중을 좀 줄이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 그렇게 실행을 했고, 바로 이제 알려드렸고 그랬습니다. 뭐 이건 저만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뭐 주가가 어떻든지 간에 제가 오늘 팔고 나서 약간 올랐어요.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크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험할 때는, 좀 부담될 때는 비중을 줄이고 가자, 이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늘 실행을 했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가 573종목이 올랐고 27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른 종목이 2배 이상 많은데 0.18%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안 좋았다는 거죠.
코스피 100 보니까 0.4% 빠졌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들이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937 종목이 오르고 433 종목이 빠졌습니다. 0.72% 올랐고 코스닥 150도 0.71% 올라서 뭐 비슷한 수준.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이 왕창 매도를 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거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개인이 많이 샀죠. 그런 모습이었다면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 특히 금투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약간 매도, 개인이 왕창 매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코스닥 흐름이 더 좋았던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0.53%, 원달러 환율 마이너스 0.3%, 이제 1313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5.12% 올라서 99.42달러까지 100달러 코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하락 마감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증시가 미국의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IT주 실적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차익 실현 매도세가 기관 중심으로 출회되며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원화 강세 등으로 장중에 기관 매수세가 확대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축소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내일 그 아침에는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모레는 테슬라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아침에 글로 설명을 드렸나요?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슬라는 그 전기차 시장 1위를 질주하고 있지만 그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죠. 뭐 BMW, 뭐 벤츠, 그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독일 차들뿐만 아니라 뭐 일본 차들, 토요타, 한국의 현대, 기아차 등등의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루시드 그룹, 또 리비안, 또 뮬랭 오토모티브, 뭐 중국의 니오, 뭐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의 전기차 업체들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드니까 그 도전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실적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뭐 새로운 분야,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은 성장세가,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냥 업계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갈 건데, 그런 그 어떤 한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한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은 뭐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62%, 이제 6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렸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이너스 2.54,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0.99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들 보면은 기아가 2.5%, 현대차가 1.62% 오르면서 시총 6위로, 어제 네이버를 끌어내리고 시총 6위로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니까 이걸 뺀다면 탑5 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고 기념비적인 또 일이라고 봅니다. 현대차 이 완성차가 이렇게 그 다시 각광을 받는 것, 뭐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하니까, 또 전기차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의 뭐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현대차 너무 좋고요. 또 지금 반도체가 잘 갈수록 현대차도 잘 갈 수밖에 없다. 자동차 다 반도체 그 부품으로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 있는 그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가 잘 가면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가는데, 요새 뭐 엄청나죠. 지금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들 다 잘 갑니다. 지금 저도 뭐 지난주에 산 종목이 오늘도 좀 올랐죠. 지금 거의 며칠 안 됐지만 꽤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금 뭐 별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고요. 뭐 종목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산 종목도 잘 안 봅니다. 저는 뭐 오늘도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네요. 많이 올라갔는데 한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한 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6점 몇 퍼센트 정도. 그래도 지난주에 샀는데 뭐 이번 주까지 이렇게 6점 몇 퍼센트, 지금 요즘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뭐 더 사거나 아직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FOMC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보니까 코스닥은 빠진 종목이 얼마 안 되고요. 밑에 에코프로 12% 오르면서 시총 13위로 단숨에 뛰어 올라온 게 보이죠. 대단한 성과를 오늘 냈고요. 에코프로 BM도 0.73% 올랐지만 에코프로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가 오늘 갔으니까 내일 에코프로 BM 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그 오늘만 놓고 보면 에코프로는 그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영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4%대 상승을 하면서 뭐 좋은 흐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제칠 수도 있겠다. 시총에서 지금 얼마 차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1,000억 원 차인데요. 뭐 단숨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음식료 업종이 1.84% 올랐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이 식음료, 식품류의 그 협상이 이제 있다는 소식. 그게 지금 EU에서 뭐 낙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와서, 제가 지금 곡물수송 협상, 이게 이제 이번 주 안에 재개돼서 낙관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 이따 기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음식료 쪽의 흐름이 좋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MH 에탄올이 8%, 오뚜기가 4%대, 무학과 CJ제일제당이 3%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았던 업종, 전기 전자 업종이 마이너스 1.44%가 빠졌습니다. 애플발 소식,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 마이너스 4%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해성 DS가 마이너스 2%대, 이수페타시스, 대동전자, 삼성전자까지가 많이 하락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2.48% 제일 좋았는데, 양지사가 상한가, 뭐 제일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비플라이 소프트가 9%대, 또 수산 INT와 소프트캠프가 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은 비금속 업종이 마이너스 0.8% 빠졌는데, 제일 안 좋았지만 사실은 원익 QNC 혼자 마이너스 4%대 빠져서 그렇고요. 나머지 안 좋은 그런 종목은 없었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은 신풍제약이 16%대, 오리엔트바이오가 8%대, 신풍제약 우선주가 7%대 올랐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7%대, 일동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부강약품이 마이너스 1%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네이처셀이 8%대 올랐고, 서울제약 7%대 올랐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신신제약, 휴젤, 파맵신까지가 6%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유틸렉스 마이너스 18%대, 엔지캠 생명과학 마이너스 9%대, 한국 PNC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325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LG 이노텍이 크게 늘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좀 내일 흐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내일은 또 내일장 가봐야죠.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신풍제약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줄었는데도 이 정도예요. 234억 원. 워낙 어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제일 많았고, LNF, 에코프로, 박셀바이오, 비덴트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신세계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롯데쇼핑, SK바이오팜, 크래프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하림지주, 메가스터디 교육, 에코프로 BM, 아미코젠, 코엔텍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정부가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그 사이에 정점으로 이제 갈 걸로 예상을 했고, 하루에 최대 28만 명 확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지금 8월 중순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데, 그때 정점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숫자가 당연히 리오프닝 종목들 잘 갈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 뭐 더 빠지지 않더라도 잘 가지 못하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가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이 곡물 수송을 위한 협상을 이번 주에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 주 안으로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튀르키예의 국방장관이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사자 회담이 이번 주 안에 재개될 공산이 크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지금 낙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덧붙여져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국제사회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하락을 하면서 개미들 울상, 이런 제목이 달렸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은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달려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수급 이슈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 간다기보다 한국 증시의 또 분위기하고도 이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 증시의 분위기, 그럼 미국 증시에 또 따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죠. 미국 증시 시총상위주들,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지 봐야 되고,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한 것, 미국 증시에서 애플의 어떤 악재가, 뭐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악재죠. 악재인데 애플 개별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애플이 준 그런 시장에 대한 시그널 때문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는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6만 원을 깨고 올라갔었다가 6만 900원까지 이제 빠진 건데, 그 6만 원, 5만 원이 6만 원 가는데 어렵듯이 6만 원이 5만 원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6만 원이 이제 깨고 내려갈 때 또 그 여러 가지 신호를 남기면서 그렇게 될 텐데, 아직은 저는 6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시 또 하락해서 쭉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진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도 조금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러면 한 번 더 또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그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제처럼 초반에 좋다가 막판에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좀 더 그 위기감이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제가 삼성전자를 내일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이 높은 것으로 진단한다라고 말을 하고, 뭐 애플 어쩌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글로벌 경제 환경, 한국의 코스피 지수, 또 그 반도체 대형주들의 미국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봐야 된다는 그런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아침에 이제 공시를 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시 나오고 한 15, 20분 정도 뒤에 그 모두가 다 보실 수 있게 이제 공시를 올려놨는데요. CT P47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하반기 내년까지 유플라이마가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새로운 타자 선수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나오게 될 정말 다양한 라인업, 아주 화려한 라인업에 다시 또 그 어떤 한 페이지를 장식할 친구고요. 지금 임상 3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번 이 임상 3상만 통과되면 이제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 이제 유럽에서는요, 그 염증성 장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 질환이 상당히 많대요. 그 저번에 무슨 다큐멘터리, 의학 다큐멘터리를 뭘 하나 보는데 그 아주 심각한 그게 나오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그 셀트리온의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해외 시장에 잘 먹혀들 만한 그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 보면은 이제 일단 임상시험 목적 이렇게 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48명, 그 다음에 임상시험 시험 기간을 13개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상반기에 허가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에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이스 씨의 미국 상륙 같은 이슈가 있다면 2024년 상반기에 악템라가 또 이끌게 되는,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공시와 또 오늘 이제 여러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일단 2024년에도 공백 없이 엄청난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면요,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사 선정을 위한 옥석 고르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추리고 1차로 추리고 곧바로 PT를 한 다음에 상장을 할 계획을 이제 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와 중국의 GEM 이라는 회사가 이제 2017년 5월에 설립한 2차 전지 소재 개발사, 지금 포항에 있고 하이니켈 전구체를 양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삼성 SDI를 비롯한 글로벌 2차 전지 기업과의 거래를 바탕으로 연간 60% 안팎의 매출 증가율을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급격히 얼어붙은 IPO 업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요 예측 흥행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아주 그 2021년 7월에 산정했던 밸류가 3천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1조 원대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막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하는 회사인지를 또 기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당연히 아직은 상장 안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보고서를 내진 않고요. 뭐 감사 보고서 정도만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코프로, 모의 회사가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보고서를 뒤지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는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 에코프로의 주요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의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구체는 양극 소재에서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동시에 전구체 합성 기술이 양극 소재의 핵심 성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 활물질에서 매우 중요한 원재료에 해당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면서 생산 경험, 그 다음에 원가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3대 강점을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돈 잘 벌어 하고 봐야죠. 네, 봐야죠.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봤습니다. 2021년도 손익계산서,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직접 제가 들여다보고 찾았더니
2020년에 2166억 원 매출을 기록했던 애들이 작년에 3428억 원, 뭐 60% 정도, 60% 이상 되네요. 그 매출액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25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역시 한 얼마죠? 한 40% 이상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지금 2차 전지 그 시장을 상당히 끌고 갈 아주 뭐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뭐 조단위 뭐 또는 수천억 원대의 성공적인 IPO를 이끌어낼 경우 에코프로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의 기대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가 당분간 나올 때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외국인이 8일 연속 매수, 기관은 4일 연속 매도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보다 적게 매도를 했습니다. 4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는 하락세를 막았다. 더 이상 안 빠지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매수, 3일째 연속 매수. 근데 이것보다 저는 개인이 매도한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줄었고 금투가 매수로 전환했고 등등의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하락을 막고 7만원 지지 유지. 제약은 아예 양매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의 매수도 이어졌고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보다 좀 더 잘 갔죠. 자, 위메이드도 양매수, 지금 외국인은 거침없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사고 있고 개인이 또 팔았습니다. 61,600원까지 이제 주가를 다시 또 만들어 놨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금투와 사모펀드가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금투는요, 지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확실히 돌아서는 겁니다. 이 상당히 짧게 이제 흐름을 보는 친구들이라서 오늘 일단 하락을 막고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11만원대 이상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원랜드는 개인 매수만 오늘은 19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많이 털어냈고요. 연기금 9만 주, 뭐 투신 5만 7천 주, 금투 3만 2천 주 무지막지하게 덜어냈습니다. 뭐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좋겠다. 일단 8월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 마이너스 0.27%, 500원이 빠진 18만 3천원, 헬스케어 마이너스 0.29%, 200원이 빠진 69,800원, 제약은 300원이 올랐습니다. 78,600원, 위메이드 100원이 빠졌습니다. 61,500원, 에코프로비엠 100원이 올라서 11만 700원, 강원랜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뀌겠지만 시간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21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저점에서 21선 저점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위쪽에서는 다시 또 11선 눌리고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반등을 할 경우 역시나 241선, 분홍색 241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좀 밀리지 않을까 싶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헬스케어는 아예 21선에 닿았습니다. 닿고 이제 반등이 양봉 만들어내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윗꼬리 상단도 5일선 11선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에너지가 약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약은 역시 21선, 11선, 60일선 등등이 다 모여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이 다 모여 있어서요. 이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밀집해 있다가 한쪽으로 방향을 틀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도 여전히 481선 도전 못한 상태로 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일봉 차트 보면은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바닥에 121선, 241선 부근까지 아랫골에 달고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 지금 지금 제가 이제 4월 이후에 최근 3개월치를 보여드려서 그렇지 일봉 차트를 길게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24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강원랜드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반등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마무리했고요. 아직은 주가가 잘 갈 생각이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 미국 선물지수 이제 곧 시장이 개장을 하겠네요.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러나 그 먼저 선물지수를 보면 다우가 129포인트, S&P 500이 23.5포인트, 나스닥이 79.25%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하면서 개장을 하겠네요. 지금 현재 일단 선물 지수를 좀만 더 보고 이제 개장하고 나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한번 보죠. 지금 선물 지수가 이제 개장 바로 직전인 상황에서 다우가 264, S&P 500이 41.25, 나스닥이 133.75.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네요. 제가 이걸 캡처했을 때보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스닥이 1%대 이상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다우존스도 1% 가까운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지금 그렇죠. 1.2%대 상승 나오고 있고 나스닥이 S&P 500도 1%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미국 시장은 일단 나스닥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잘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오늘 빠졌던 애플이라든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또 오늘 밤 실적을 발표하는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이제 시총 상위주들 미국의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오늘 밤에도 그렇고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일 우리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오늘 흐름이 좋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일단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